이식을 하지 않는 한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선 환자의 동맥으로 카테타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항암제를 종양에 꽉 채워가지고 종양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에서 인터벤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암이라 부르지만 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이 발생합니다. 이 간세포에서 기원한 간세포암종의 경우 보통 과혈관성 종양이라 불리는데요. 쉽게 말씀드려 종양 내에 혈관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환자분들께서 보통 색전술이라 말씀하시는 경동맥 치료, 이거는 과혈관성 종양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종양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간동맥으로 아주 가느다란 마이크로 카테타를 삽입해서 치료 물질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 주입하는 치료 물질에 따라 오늘 말씀드릴 이 두 가지 경동맥 화학 색전술 그리고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 이 두 가지가 흔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카테타를 통해 항암제가 섞인 색전 물질을 주입하여 종양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류를 차단시키고 항암제를 종양에 꽉 채워가지고 종양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입니다. 국내에는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고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간세포암종의 치료에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세포암종의 경우 대부분 간경화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종양 자체의 병기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신 상태, 간 기능, 간경화 정도에 따라서 진단 당시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이러한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고, 우리나라 간암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절제 불가능한 다발성 종괴,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환자의 동맥으로 카테타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 고관절, 사타구니 쪽에 위치한 대퇴동맥이 혈관도 굵고 피부랑 가깝기 때문에 안전하게 카테타를 삽입하기가 용이하고요. 시술자 입장에서도 자세가 참 편합니다. 이게 시술자가 편해야 시술이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겠죠. 복부 대동맥을 거쳐서 간동맥으로 카테타를 집인시킨 후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CT나 MRI에서 확인한 종양의 위치, 그리고 그 종양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간동맥 분지를 확인합니다. 이후에 가느다란 마이크로 카테타를 삽입을 하고요. 종양으로 최대한 접근한 후 항암제가 섞인 색전 물질을 충분히 종양으로 주입하게 됩니다. 방사선 색전술은 이름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과 비슷할 뿐이지 치료 기전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치료입니다.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종양으로 혈류를 차단시켜 허혈 손상을 일으키고 항암제에 의한 세포 독성, 이것이 치료 기전이라면 방사선 색전술은 방사선 물질 자체를 종양으로 투여해서 치료하는 이 방사선 치료의 일종입니다. 방사선을 사용하는 치료라는 점에서 그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시행하는 양성자 치료 같은 이런 체외 방사선 치료와 오히려 치료 기전이 동일하고요. 다른 점은 방사선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 물질 자체를 종양으로 투여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서 임상의들이 모두 경험도 많고 시행 가능한 병원이 많은, 이를테면 접근성이 높은 치료입니다. 현재까지도 적용 가능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간암 치료의 여러 상황에서 두루두루 시행하는 치료법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단점은 치료한 종양 자체에서 국소 재발률이 좀 높은데요. 그래서 반복 치료가 흔하고 다른 치료와 병합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손이나 다리에 피가 안 가면은 저리고 아프잖아요. 똑같습니다. 간동맥을 차단시키면은
이런 허혈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심한 복통, 구역, 구토, 발열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통칭해서 색전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종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별 문제 없이 지나가기도 하는데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심한 색전후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입원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환자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별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심한 색전후 증후군이 예상되더라도 그냥 이를 감안해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시행해 왔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경우 방사선 색전술로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색전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 치료 기전이 혈류를 차단시켜서 발생하는 허혈 손상이 아니라 방사선에 의한 종양 파괴이므로 색전후 증후군 자체가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종양의 크기가 커서 색전후 증후군이 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심한 색전후 증후군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고령의 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경동맥 화학 색전술보다는 좀 유리합니다. 보다 편안하게 치료받고 퇴원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또한 일부 환자에서 국소적으로 고용량의 방사선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방사선 수술이라 불릴 정도로 국소 종양 파괴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동맥 화학 색전술에 비해서는 국소 재발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고려하는 조기 가람에서 환자 상태나 다른 이유로 수술이 꺼려질 경우 수술을 대체해서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비의학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경동맥 화학 색전술에 비해 환자 부담금이 매우 높고 이 치료를 활발하게 시행하는 병원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시술 후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간부전과 방사선 폐렴이 있습니다. 종양 파괴 효과가 큰 만큼 정상 간 조직의 파괴 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투여될 경우 심각한 간부전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종양의 위치나 크기 등을 보고 간 기능에 문제가 없이 방사선 물질을 종양으로 안전하게 투여 가능하다 싶은 환자들에게서만 이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입한 방사선 물질의 일부는 종양에 침착되지 않고 전신 혈류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신 혈류로 빠져나간 방사선 입자들은 마치 폐에서 채로 걸러지듯 다 폐혈관에 걸리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폐에 어느 정도 방사선이 조사되게 되며 특정 수치 이상의 방사선이 조사된다면 방사선 폐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색전술은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요. 방사선 색전술의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간암으로 진단받고 한 번의 치료로 완치, 다시는 병원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하실 텐데요. 간암이라는 병 자체가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즉 병 들어있는 간에서 발생하는데 간이식을 하지 않는 한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암은 치료 후에 재발률이 높고요. 방사선 색전술은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은 범위에서 간암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방사선량 투여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목표한 종양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후에 내과, 외과 선생님들의 추적 관찰 일정에 맞춰서 CT, MRI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되고 그 일정에 따라 적절한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아서 치료를 시행하는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의사라서요. 이게 치료 후에 좋아지는 환자들은 저한테 의뢰가 안 오니까 이게 다시 뵙는 일은 많지 않고요. 치료가 잘 된 분들은 보통 저 혼자서 치료 후 시행한 CT, MRI 영상을 보면서 이 어르신 진짜 어려운 케이스인데 잘 치료됐구나. 내가 진짜 잘해놨다 하고 혼자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억에 남는 환자들은 보통 안 좋거나 안타까운 환자들인데요. 이게 40대 남자 환자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간암을 처음 진단받고 방사선 색전술이 저한테 의뢰됐는데 CT를 보자마자 진짜 한숨이 확 나올 정도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터벤션실에서 직접 뵙고 설명드리고 동의서를 받고 있었는데요. 거의 끝나갈 쯤에 계속 전화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동의서에 서명하시고 급히 일어나시면서 전화를 딱 받는데 이게 수화기 너머로 여자아이 그 비명 소리가 딱 나면서 이게 아빠 하면서 소리 지르고 펑펑 소리내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분이 이제 아빠 괜찮아 이러시면서 나가시는데 그 뒷모습 그 장면이 전 지금까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요. 이게 모든 환자분들이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고 뭐 안타깝지 않은 환자분들이 없겠지만 이게 제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이게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환자들이 특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을 보면 그때 내가 상황을 바꿀 만한 것이 뭔가 있었을까? 이게 그분의 치료 과정에 있는 여러 선택의 순간들을 쭉 복귀하면서 내가 이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뭔가 좀 더 잘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더라면 한 여자아이가 이게 커서 아빠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환자의 치료를 이게 실제 시행하다 보면은 제가 여러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요. 항상 제 앞에 이게 누워 계신 환자분이 제 가족이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인터넷에 검증되지 않은 의학 정보 콘텐츠가 많습니다. 암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국립암센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동맥 치료에 관해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